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다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스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 TV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이 보장된 나라인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견제받지 않는 입법부에 대해서 과연 그 권력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할 것인가? 중국입니까? 저는 묻고 싶은데요. 마구마구 입법을 해대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입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시에 처벌하는 법안을 지금 또 상정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적 발상, 이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해내고 있다라는 게 참으로 개탄스러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대국민 계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 폭발하고 있습니다. 범야육당의 폭망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똑똑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었죠. 부정선거를 말하면 처벌을 하겠다? 이 미친 발상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헌법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죠. 이거는 완벽히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냥 공산당식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진핑이 본인을 닮은 곰돌이 푸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탈을 쓰거나 이거에 좋아를 누르거나 이랬을 시 막 압박을 하고 곰돌이 푸 없애 하는 것과 똑같은 짓거리다라는 겁니다. 16일에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요, 조국 혁신당의 정춘생, 이름도 얄궂습니다. 대표 발의자로 황운하, 서왕진, 김준영, 이혜민, 신장식, 박은정, 차규근, 강경수, 김선민, 백선민 등 11명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국이 없는 조국혁신당은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죠.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보상을 위해서 전국민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헛소리를 짓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다고 영해 수렴하는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최근 일부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유튜브, SNS 같은 매체를 통해서 선거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서 심각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게 이유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대한 이런 의혹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국격이 손상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게 국가적인 책임이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죠. 국민들이 꾸준하게 이 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깔끔하게 해결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걸 계속 음모론으로 만들고 덮기에 바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관심이 들까봐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고, 떨다가 못해서 이젠 부정선거에 대한 말을 하면 벌금 매기고 깜빵 보내겠다. 이게 공산당식이죠. 공산당이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길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라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 유사차별금지 법안이라는 비판을 안입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선거 자체가 이슈가 된 상황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존 밀스 대령도 부정선거로 인해서 192석을 장악해서 입법을 해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택했다. 비상계엄을 택했던 이유는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방법뿐이었다. 라고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다 라든지 아니면 논의를 해보자 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틀어막겠다 라는 거니까 이거는 공산당식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정 단체가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을 뭐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법적인 부분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건 차별금지법이랑 뭐 다르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정확하게 밝힌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도 지금 뭔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명백히 맞는지 아닌지 밝혀지기도 전에 그냥 말하지 마. 입 닫어. 이거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왜냐면 사건에 대해서 사람마다 그것을 보는 시각과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자유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있었던 것 같은데 봐봐봐 증거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제기했다라는 것 자체로 지금 뭐 10년 이하에 뭐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돈을 때리겠다라는 건 사실적으로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겁니다. 해당 법안이 또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명백한 증거를 전제로 허용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의 입을 닫겠다라면서 카톡을 검열하는 민주당 뒷공무니에 따라 붙어서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게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조국혁신당은 그냥 없어져야 되는 당인 것 같습니다. 독재자들 입만 막고 그들의 입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내란이다, 선동하고 있다, 선동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옥 같은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만 다 맞고 박수만 막 치고 아니다 싶으면 뭐 그 가족들이 훅 사라져가지고 잡혀간 경우도 있죠. 김여정이가 여자가 나댄다라는 이유로 욕하면 그렇게 되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요. 현직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그게 국제 카르텔 조직이다. 이게 한국만의 사건은 아니다. 이 범세계적으로 지금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니 대한민국에 있는 선관위에 연수원에 중국의 해커들이 들어 앉아가지고 이 일을 하더라.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래저래 막 아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들통날까봐 겁이 난 이 야권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국정원에서도요, 이 선관위에 대해서 서버 점검을 해왔는데 선거인 명부 시스템 그리고 개표, 그 사전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해킹에 관련돼서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점이 또 발표가 되기도 했었죠. 이런 거 입을 막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지금 이렇게 입틀막 정치를 시작했던 건 문재인 때부터 시작입니다. 5.18 에 대해서 폄하 발언을 한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말을 하면 깜빵 보내겠다라고 해가지고요. 2019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요. 이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사실 이렇게 명칭을 바로 잡기 전에는 광주 폭동 사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폭력을 동반한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민간인들도 수없이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이거는 의로운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희생된 사람이다. 그런데 광주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국가 유공자로 선택이 돼가지고 대대손손 특혜를 누리고 있죠. 여기에 대한 명단 공개
공개가 아직도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거죠. 나랏돈 먹고 특혜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떳떳하면 명단을 쫙 공개하고 나는 민주화 운동으로 내 대대손손이 특혜를 누려야 해. 그게 안 떳떳하니까 이름을 못 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논란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광주 폭동 사태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적으로 뭔가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애써 덮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민주당이 좋아하는 특검 있잖아요, 특검. 특검은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리고는 쉽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단물은 뽑아야 되니까 라는 생각을 안 해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 이미 재갈 물리는 법들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정선거는 사실 나라 정권이 뒤집히는 사건이죠. 문재인 정권부터 부정당하는 거고 지금 22대 국회도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해산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들 금배지 떨어질까봐 아예 입틀막을 하겠다라는 생각인지 앞서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사전투표 이 용지 위조와 투표용지 무단 인쇄 등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이제 밝혔고요. 이 내용 한번 쫙 보시면 있었겠는데? 라는 생각 하실 겁니다. 본투표 때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기다가 사전투표 용지만 열면 뒤집히는 경우를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수치들이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에는 일어난다라는 것도 의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림만 보시면 어떤 식이냐면 내부 전산망의 침투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해커가 외부의 통신 장비로 선관위에 선거망에 침투해가지고 시스템 운영을 요래조래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결과치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관위는요, 이거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1, 2, 3, 4, 5가 뭡니까? 1, 2, 3, 4, 5가. 언제든지 해커 공격해 주십시오라고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거와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북한발 해킹 사고도 사전에 인지 못했고 국정원의 통보를 받고 그제서야 선관위가 뭐 이게 움직이는 척척 했는데 북한의 해킹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거 어떡합니까? 저 이거 빠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 미적미적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대한민국의 지금 부정의 불순의 세력들이 누구와 짜미짜미가 돼서 충분히 뭔가를 했을 것이다. 그래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기 시작하자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자 부랴부랴 이 입부터 막겠다라고 입법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 입법부를 장악한 이 거대 권력을 견제할 곳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선관위는요 헌법기관입니다. 사법부 관계자가 또 위원으로 있죠. 그래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다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열어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정은TV였습니다.